안녕하십니까. 어, 우리나라가 이제 항공 우주 산업이 조금 더 자유롭게 이렇게 발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가는 가운데 이제 항공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전처럼 어떤 연료를 쓰고 어떤 식으로 조타를 하고 이제 그런 관심에서 이제 60년대의 그 관심은 그런 거였단 말이죠. 로켓 그리고 미사일 그리고 상징적으로 사람을 태우고 우주를 돌고 달에 보내고 이런 관심이었다면 지금은 이게 이미 애와도 결합이 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중요한 시사점이 저는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한번 남겨보려고 하는 거죠. 뭐냐? 날라다니 그 평창 올림픽 때 드론 같은 거 날라다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더 멀리 날아다니게 되어 있고 날아다닐 때 안 부딪히고 잘 날아다니고 뭔가 쇼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죠? 드론도 이제 드론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운송 수단까지 갈지, 되게 미래적인 수단까지 갈지, 아니면은 무기로 쓰일지, 아니면은 택배로 쓰일지, 그건 아직까지는 잘 모르지만 중국 같은 데서는 되게 많은 시험도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그것의 AI적인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같은 데가 뭐 아주 앞서고 있고 첫 어떤 개념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군집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것에 지금 최신 하여튼 요즘에는 관심 가는 대로 조금씩 뉴스가 됐건 어떤 연구 동향이 됐건 알아보니까 최신의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는 이게 단순히 드론 띄우고 아니면 로켓 띄우고 아니면 전투기가 됐건 뭐가 이렇게 군집으로 갈 때 이게 다 뭐냐면은 하늘이 됐건 땅이 됐건 같은 여러 개의 그 움직이는 물체가 있을 때 어떤 원리 가지고 조절을 하느냐 이 문제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문제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다 그런 뭐 비행기라든지 저 전투기라든지 이런 군사 목적이랑 관련이 있죠. 그거에 대한 기본 이론이 는 세워진 지가 오래됐죠. 한 30년도 넘었을 거예요. 세 개예요. 세 개. 뭐냐? 분리, 응집, 정렬. 각 그 개체들마다 자동차가 됐건 드론이 됐건 비행기가 됐건 우주선이 됐건 개체들마다 일단 분리가 돼야 돼. 부딪히면은 끝장나는 거잖아요. 꽝 하고. 근데 분리가 되면서도 응집이 된다는 게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셋대를 생각하면 돼. 철새들 V자로 이렇게 쫙 가는 셋대들 걔들은 다 분리돼서 가고 있지만은 전체로는 어떤 응집 형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앞에 있는 선두놈이 가장 그 힘을 좀 쓰고 옆으로 갈수록 에너지 덜 쓰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응집, 분리 응집, 하나는 정렬. 그 정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붙고 떨어지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또 가까우기도 해야 되고 또 정렬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방향성이랑 관련이 있는 것인데 그런 기본 개념들은 이미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것이 이제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하나하나씩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뭐 드론 개발되고 막 그랬던 시기는 아니고 오래전에 주로
비행 물체와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이제 드론도 그렇지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 컨트롤 방식에 따라서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율주행은 그러니까 자동차뿐 아니라 자동차의 센서 그러니까 구글 같은 라이더 중심 레이더 말고 라이더 레이저 쏴가지고 그거 가지고 3차원 정보를 얻는 그 방식 그걸 구글이 오히려 쓰죠. 테슬라가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더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으로.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게 알고리즘이고 뉴럴 네트워크. 이게 지금 이제 그 비행과 관련된 데도 보니까는 이제 미국 쪽이나 이런 데 연구 동향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뉴럴과 관련된 뉴럴 수엄 이 신경망들의 때 뭐 이런 이론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군집 알고리즘에서 이제 선형적 방식 그리고 확률적 방식 이런 것들이 막 연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그 뭐 아주 간단히만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거리가 너무 떨어져면 안 되고 너무 붙으면 안 되고 또 한 방향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야. 하늘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일 수 있을 것이고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일 수 있고 땅에서 그러니까는 결국 자율주행 도로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부분에서 쓰일 수 있는 알고리즘인 거죠. 근데 그거를 할 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야지. 일단은 최적화된 길을 찾아야 돼요. 최적화된 길. 그거를 이제 기존의 아주 단순한 수학적 모델에서는 이제 어 함수 위상함수의 그 최소값 찾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바로 알 수 있을 만큼 뭐 A, B, C, D, E 뭐 이렇게 여기저기다가 위상학적인 점에 해당되는 걸 찍어 놓고 그리고 거리라든지 가는 횟수 이걸 가지고 그냥 단순 계산만 해도 나오는 방식에서 뉴럴이게 된다는 것은 이제 AI 가지고 그걸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장애물 피하는 거거든요. 이거 자율주행에서도 다 쓰이는 거잖아요. 드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게 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돌이 안 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뭐 드론 가지고 택시까지 갈지 안 갈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드론이 쓰이는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기로는 일단 확실하게 쓸 거고 어떤 과학기술도 무기로 일단은 확실하게 쓰인다는 거는 거의 뭐 역사적으로 물리적인 거든 화학적인 거든 최첨단의 것들이 아예 무기에서 발견돼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기도 하고 발전했다 하면은 무기로 쓰이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행 기술도 당연히 무기랑도 관련이 있는 거죠. 국방이랑도 관련이 있는 거지만 그거 왜 어디까지 쓰일런지 그런 거는 이제 모르죠. 근데 이제 실용적으로 쓰이는 거 보면은 오히려 이 날아다니는 데 쓰이는 알고리즘, AI의 알고리즘이 이런 그냥 평범한 그 주행, 자율주행 이런 데에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를테면은 드론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송에 해당되는 업무, 택시까지는 아니어도 운송에 해당되는 업무 이런 거 서로 부닥치면 안 되잖아. 그런 데는 이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그 새롭게 여기다 이제 그 남기고 싶은 것은 원래부터 군집의 움직임에 대한 그 이론이 있어 왔어요. 컴퓨터 이제 그런 IT 그런 쪽에서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리고 세 가지 요소 분리가 되면서도 응집해야 되고 또 정렬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새가 가듯이. 근데 그 알고리즘이 수학적인 어떤 최소값을 찾아가는 그 위상학적인 것 플러스 장애물이 나왔을 때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점점 그 당시에 그 골격에서 점점 발달할 때는
GPS 같은 거 발달에 의해서 하나는 상대거리 가지고 계산하는 거, 또 하나는 절대거리 가지고 계산하는 거, 다 적분을 하는 거죠. 적분을. 특히 제일 앞쪽에 있는 놈 위주로. 근데 제일 앞쪽에 있는 놈이 그 잘못되면 이제 뒤쪽까지 다 끝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추가로 좀 얘기를 하고 있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적분을 하는 거야. 적분을. GPS 기술이나 GIS 기술을 활용해서 제가 그 라면 모델이랑 원래는 스파게티 모델이거든요. 국제적으로는. 근데 스파게티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안 먹으니까 라면 모델 하고 망 모델 그렇게 얘기를 했. 그러니까 라면 모델이 그 망 모델이지. 그리고 이제 그걸 한 번 더 가공하는 모델.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핵심은 상대적인 거냐 절대적인 거냐, 그 위치를 계속 갱신해 가다가 장애물이 나타날 때 피해가는 것까지가 이미 빨갛습니다. 지금 거의 5월 끝나가거든요. 이거를 메인 화면으로 걸리면 좋겠는데 이걸 좀 한참 이렇게 있다가 셋 중에 골라야 되거든요. 3개 사진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걸렸으면 좋겠다. 이게. 근데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통신이지, 통신인데 AI적인 그런 통신, 알고리즘이 복잡한 그런 통신이라기보다 단순한 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도 제가 불교 전에 막 설명할 때 유식사상 설명할 때 7식 8식에서 앞쪽에 있는 5가지 6가지씩을 시간 단위별로 적분을 하면서 토끼도 사냥하고 사자가 나오면 튀기도 하고 그런 식이 있다. 그 적분 기능이 바로 지금 말했던 그 단순한 AI적인 알고리즘은 아니지. 근데 AI적인 알고리즘이 나오는 것은 이제 뉴럴과 관련 그 신경망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신경망뿐 아니라 자연계를 흉내를 내서 반딧불이 동시에 같이 이렇게 공명하는 현상, 그리고 개미들이 막 페로몬을 가지고 경로를 찾아가는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을 본딴 알고리즘들,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금 제가 최근에는 어떤가 그걸 다 확인을 짜라락 하고 나왔는데, 최근에는 나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미국에서 우리나라 출신의 그 연구자분이 뉴럴 소암이라고 하는 신경애 때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하는 건 학습이거든요. 학습.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들이 이렇게 장애물을 그래도 잘 피하고 자율자동차들이 컨트롤이 잘 되는 것이,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조향 능력이 되게 뛰어나고 한 것이 다 딥러닝에 의한 것이고, 그들이 이제 감추고 있는 알고리즘에 의한 것인데, 그런 알고리즘으로 군집 알고리즘이 비행에서만 쓰일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이나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쓰일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그리고 기본은 뭐 3가지를 기본으로 했지만은 점차로 수학적 알고리즘이 AI적 알고리즘으로 지금 진화해 가고 있는 세상이다.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감사합니다.